다시 피는 꽃 어느 68세 여인의 연애일기. 혹시 사랑이 다시 올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것도 예순이 훌쩍 지난 어느 날 마음속 오래된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감정이라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연애? 그 나이엔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지. 이제는 조용히 살아야지. 무슨 설렘이야? 하지만 말이죠. 설렘이란 건 꼭 젊은 날에만 머무는 손님은 아닙니다. 때론 너무 많은 계절을 지나온 마음에 문득 들이닥친 햇살처럼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피어나는 감정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5년을 살아낸 여인 한정임 68세인 그녀가 다시 마음을 열게 된 작은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카페에서 혼자 마시던 따뜻한 유자차 한 잔, 도서관에서 책을 넘기다 멈춘 한 문장, 동네 시장에서 스친 낯선 표정 하나,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하루를 조용히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정임은 말수가 많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사람이죠. 그래서일까요?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상처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쉽게 잊지 못하고 좋았던 기억조차 누군가와 나누기보단 자신 안에 조용히 묻어두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진심이 전달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건너갔지만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말은 꺼내지 못했던 거죠. 그녀는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말은 더 작아지고 행동은 더 느려지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녀를 차갑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쳐놓은 마음의 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임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가끔 눈을 감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적금 만기일을 듣고도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그녀. 배달 온 수도요금 고지서를 보고도 다음 달엔 조금 줄겠지 하고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 감성은 깊고 풍요롭지만 때론 현실과의 접점을 망설이기도 하는 그녀. 그런 정임이기에 사랑이라는 낯선 감정 앞에서는 더더욱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도 혹시 이따금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다시 마주 앉아 웃으며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 어디선가 나를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 혹시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마음속에서만 수십 번 고백을 연습하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날이 있었나요? 혹은 새로운 감정이 찾아왔음에도 과거의 상처가 그 문을 닫게 한 적은 없었나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분명히 이렇게 속삭이게 될 겁니다. 아, 나도 아직 사랑할 수 있겠구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의 조용하지만 빛나는 연애일기. 다시 피는 꽃처럼 다시 살아나는 감정의 기록. 이제 천천히 그녀의 하루 속으로 걸어가 볼까요? 바람도, 햇살도,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더 부드러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속 오래된 책방, 먼지와 추억의 사이에서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고 바람은 가볍게 재래시장 골목 사이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한정임은 버릇처럼 시장 끝자락에 중고 책방을 찾았습니다. 간판은 바래고 책등은 낡아 있었지만 그곳만큼 시간을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장소는 없었습니다. 누가 팔았는지도 모를 책들 속엔 누군가의 삶의 조각들이 눌어붙어 있었고 그녀는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책방은 아주 작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화분이 선반 틈에서 자라고 있었고 사장도 없이 자율 계산함만이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임은 오래된 시집 하나를 골랐습니다. 표지는 발에 있었지만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봄은 한 번쯤 늦게 온다. 그녀가 책을 꺼내려던 순간 다른 손이 같은 책에 닿았습니다. 아, 먼저 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정돈된 말투, 어색하지 않게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그 모습엔 무례함보다 배려가 먼저 묻어났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숙이며 책을 그의 손에 넘겼지만 그는 다시 책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먼저 고르신 분이셨잖아요. 저는 그냥 제목이 좋아서 눈길이 갔던 겁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정임은 어딘가에서 봤던 듯한 그 미소에 마음 한편이 묘하게 일렁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웃음을 지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그들은 나란히 책장을 넘기며 같은 서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서가와 서가 사이의 침묵이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이 책방 자주 오세요? 가끔요. 너무 조용해서
마음이 덜 외로워지더라고요. 그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정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작은 파문처럼 흔들렸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은 어쩐지 먼 옛날 잊고 지낸 무언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말도, 표정도, 심지어 침묵마저도. 정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익숙해. 그날 이후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매주 화요일마다 그 책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시 만난다면 어떤 책을 고를까? 어떤 말이 그 사이를 채울까? 그녀는 상상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 손끝이 스칠 때의 온기, 무심코 마주칠 눈빛 속 어쩌면 읽히는 마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서가, 그리고 점점 짙어지는 말없는 기다림. 그녀는 점점 책을 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어떤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안에는 자신이 오래 바라던 대사가 한 줄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가끔은 같은 시집 앞에 서 있고, 가끔은 각자의 구석에서 책장을 넘기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해졌고, 서가에 기대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아꼈고, 그도 여전히 천천히 웃었지만 정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기억처럼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만남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서 이미 다음 장을 기대하게 되는 사랑의 서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읽는 계절. 정임이 세 번째로 그를 마주한 날, 바깥 시장엔 봄동이 깔렸고 책방 구석 화분엔 이름 모를 초록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책방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그녀는 그가 먼저 책을 한 권 건네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이 책 혹시 좋아하실까 싶어서요. 책은 고전 시집 늦게 오는 봄의 노래였고 페이지마다 누렇게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받았습니다. 사실 정임에게 독서는 익숙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책을 좋아했지만 결혼과 육아, 생계라는 이름의 소용돌이 속에서 책은 점점 먼 존재가 되었습니다. 책은 사치였고 여유였고 한참이나 잊고 살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녀는 자주 책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갈증 때문이 아니라 말없는 오후를 견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을 수 있는 방식. 글자가 많은 날에는 덜 외로웠고 시가 짧은 날에는 더 고요했습니다. 정임은 책장을 넘기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왜 이 책을요? 예전에 누군가와 함께 읽었던 기억이 나서요. 하지만 그때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이상하게 오늘은 이 시들이 정임 씨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정임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그 사람의 입에서 부드럽게 흘러나온 순간 온몸이 어딘가 모르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제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그는 시집을 가리켰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2페이지 귀퉁이에 정임 드림이라고 적힌 메모가 있더라고요. 주인이신 줄 알고 혹시 실례였다면 죄송합니다. 정임은 웃었습니다. 오래전 책을 사고는 자신의 이름을 작게 적어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낡은 시집 한 권이 이름을 알려주는 다리가 되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같은 문장, 한 명이 멈춘 줄에 다른 하나도 시선을 머물렀습니다. 문장 하나, 쉼표 하나에도 둘의 눈길이 겹쳤고 그런 순간마다 아주 미세한 설렘이 책장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훈이 먼저 메모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혹시 이 구절 정임 씨 생각이 나서요. 종이에는 연필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햇살이 마음에 닿을 때 사람은 다시 피어난다. 그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방을 열어 그녀도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언제 적어두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던 문장이었습니다. 어떤 따뜻함은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그들이 나누는 건 시집이 아니라 서로를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상훈 씨는 누군가와 함께 책을 읽은 기억이 좋으셨나 봐요. 그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딘가 미안하면서도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지나갔지만 아직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어서요. 정임 씨와 이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그 기억이 꼭 슬프기만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끝 골목에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고 행상인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풍경 속에서 이상하게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종종 같은 책을 각자의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시장 옆 작은 공원 벤치, 버스 정류장 의자, 도서관 구석자리, 심지어는 동네 공방 앞 창터까지.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서로 읽은 부분을 메모해 건네며 이야기하지 않아도 연결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짧은 문장을 서로에게 적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여백,
혹은 작은 메모지에 다시 피는 꽃은 겨울을 이겨낸 마음속에서 핍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글자들이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들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계절을 조용히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스스로 한 걸음, 한 페이지씩 열어가도록 기다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방식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정한 말보다 조용한 겨, 소유가 아닌 존중의 거리, 손을 먼저 잡기보다 손이 닿을 만큼의 온도로 다가와주는 사람, 그런 사랑이 정말 존재했구나 싶었습니다. 하루의 끝자락, 책방 안은 조용히 어두워졌고 하나둘 켜지는 노란 전구들이 천천히 공간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한 빛은 마치 마음속 어딘가에 들어와 있던 오랜 그림자를 밀어내는 것 같았고, 정임은 손끝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펴놓고도 아무 페이지도 읽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글자를 따라가다 멈추고 페이지를 넘기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여있던 일들이 자꾸만 눈앞을 가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다음 장으로 넘어갔고, 한 글자 한 글자를 다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책을 읽기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변화 없이 지내던 날들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 하나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 희망을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바람 부는 날의 동행, 정임은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 한 바퀴를 돌아 책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길가에 봄맞이 수선화 화분이 놓여 있었고 어느 가게 앞에서는 반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소소한 풍경들이 요즘 들어 그녀의 시선을 자주 머물게 했다. 그런데 책방 앞 골목어귀, 그가 먼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임씨, 오늘은 책방 말고 다른 데로 걸어보실래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 제안이 이상하지 않았다. 어쩌면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그런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들은 말없이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동네 뒷산 자락의 작은 산책길로 향했다. 길 옆으로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와 진달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이 봄, 자신이 다시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것을. 정임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창가에 앉았다. 종이약을 쥔 손끝이 따뜻했다. 그 조용한 동행 속에서 상우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감정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다가올 때마다 반걸음 뒤에서 자신을 맞이해 주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너무 오래 외면해왔던 방식으로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말없는 배려, 눈빛으로 전하는 응원, 억지스러움 하나 없는 기다림. 창문 너머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 하나가 천천히 깨어났다. 젊은 날 누군가의 곁에 있었지만 늘 외로웠던 시간들, 함께 있어도 말이 통하지 않고 기대고 싶어도 벽처럼 느껴졌던 관계, 마음을 내밀면 조용히 밀려나는 그 감정의 고요한 단절들. 하지만 지금 상우는 다르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걸음에 맞추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감정을 읽는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닌 존중이고, 그의 거리감은 멀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다가설 수 있도록 지켜주는 자리였다. 정임은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사랑이란 말보다 이렇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필요한 나이구나. 그녀는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종이약을 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펜을 들어 짧은 문장을 적었다. 조용한 사람 곁에서 나도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데우는 작은 온기. 며칠 뒤 정임은 근처 호숫가 산책길에 들렀다. 상훈이 그녀에게 건넸던 작의 책갈피는 여전히 책상 위에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가끔 그 책갈피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있곤 했다. 햇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나는 그 물결무늬처럼 상훈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잔잔히 그녀의 마음을 물들여가고 있었다. 호숫가 벤치에는 상훈이 먼저 나와 있었다. 익숙한 시집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임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의 옆에 앉았다. 주변에는 갈대가 바람에 따라 사각사각 흔들리고 있었고, 호수 건너편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웃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고요한 공간 안에는 반가움과 편안함,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기류가 있었다. 정임은 상훈이 자신이 좋아하던 갈대 옆 벤치를 기억하고 그 자리를 미리 비워두었단 걸 말없이 알아차렸다. 그건 단순한 배려가 아닌 그녀를 향한 조용한 경청이었다. 그날 저녁 정임은 상훈과 함께 호숫가 길을 걸었다. 그 길은 생각보다 길었고, 함께 걷는 동안 그들은 햇살이 남긴 흔적과 바람에 날리는 벚꽃잎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심코 그의 걸음에 보폭을 맞췄다. 익숙하지 않지만
어색하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발맞춤이 이뤄졌다. 걷던 중 정임이 발길을 멈췄다. 길가에 핀 작고 노란 민들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 꽃 어릴 때 엄마가 자주 따주셨어요. 시골길 가에 늘 피어 있었거든요. 상우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그 곁에 섰다. 정임은 그의 그런 태도가 좋았다. 따지지 않고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마음을 품어주는 사람. 그녀는 문득 자신이 너무 오래 말 속에서만 사랑을 느끼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상훈이 고개를 돌렸다. 여기까지 걸어보긴 처음이에요. 정임 씨와 함께라 그런지 길이 짧게 느껴지네요. 정임은 그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혼자 걸을 때보다 덜 외로운 느낌이에요.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엔 오랜만에 찾아온 봄날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상훈 씨, 네. 우리 다음엔 제가 책을 고를게요. 그 말에 상훈은 조용히 웃었다.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을 흔드는 웃음이었다. 그 순간 정임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조심스레 건넸다. 사실 이 책 다음 주에 우리 동네 서점에서 조그맣게 여는 낭독회에서 함께 읽는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책 좋아하는 분들 몇 분이 모여서 조용히 얘기 나누는 정도예요. 혹시 같이 가보실래요? 그 말에 상우는 살짝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죠. 저도 그런 건 처음이라 떨리네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 낭독회는 잔잔한 호숫가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마을 서점의 작은 공간, 오래된 책 냄새가 공기 속에 스며들고 오후의 햇살이 창가 의자에 노곤히 앉아 있었다. 상훈과 정임은 나란히 앉아 책장을 넘기며 서로에게 말을 아끼는 대신 작은 숨결과 마음의 떨림을 주고받았다. 정임은 가만히 상훈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눈에 띄게 나서지 않았지만 누군가 낭독 중 긴장으로 손을 떠는 순간에는 조용히 책장을 대신 넘겨주었고 누군가 실수했을 땐 가장 먼저 박수를 보내며 시선을 부드럽게 틀어주었다. 그는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정임은 그런 배려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감정의 결을 새기는 사람이었다. 오늘 어떤 구절이 제일 좋으셨어요? 서점 밖으로 나서며 상훈이 물었다. 정임은 잠시 책을 펼치다 한 페이지를 천천히 가리켰다. 사랑은 소리 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바람이다. 이 문장이요. 꼭 지금 같아서요. 조용하고 가볍고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 머무는 느낌이랄까요. 그 말에 상훈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문장 딱 정임 씨 같아요. 그 한마디가 책 속 문장보다 더 깊이 정임의 마음에 닿았다. 말보다 분위기, 설명보다 느낌. 그녀는 늘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스며들었고 누군가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고맙네요. 정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에는 감정의 결이 섬세하게 살아있었다. 예전엔 늘 뭔가를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걷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말에 상우는 천천히 말을 보탰다. 같은 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제는 그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정임은 문득 자신이 지금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날 밤 정임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책갈피 옆에는 상훈이 건넸던 쪽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한 줄을 써내려갔다. 감정은 속도를 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남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문장을 다 쓰기도 전에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화면 위 익숙하지만 한동안 지워졌던 이름, 젊은 날 첫사랑, 너무 아파서 다시 꺼내기 어려웠던 이름. 그녀는 조심스레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손끝을 멈췄다. 오래전 그 이름, 그 목소리, 너무 익숙해서 낯설고 너무 오래돼서 되돌릴 수 없는 기억이었다. 전화를 받은 그 사람은 젊은 날의 아련한 추억을 다시 꺼내려 했다. 정임아, 나야. 서울로 왔어.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엔 두 장면이 동시에 떠올랐다. 말없이 건넨 차 한 잔의 온기로 그녀를 감싸주던 상훈, 그리고 언제나 말뿐이었던 옛사랑. 그녀는 깨달았다. 지금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정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작은 쪽지 하나를 꺼냈다. 상훈이 마지막으로 남긴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늦게 핀 꽃이 더 오래 향기롭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문자를 썼다. 혹시 내일 호숫가 그 벤치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엔 과거보다 선명한 현재의 빛이 스며들었다. 햇살 아래 나란히 걷던 산책길, 바람에 나뭇잎이 속삭이던 오후의 풍경.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기다림이란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당신의 늦은 봄도 다시 향기로워질 수 있습니다.